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전일 휴장 이후에 개장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최근에 다소 강력했던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중국 당국의 부양 경계칙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보여졌습니다. 또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까지 보여지면서 어제 3대 지수 다소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이 나스닥을 좀 지지해준 것은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소 강력했던 상승폭을 그려냈는데 특히나 이 테슬라의 강세는 테슬라 전기 충전 방식에 대한 힘이 조금 더 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지금 우리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을 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0.33% 하락하면서 2,5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3거래일째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14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48억 원, 1,88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88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 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207억 원, 217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갑니다. 39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요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포트,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이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종목은 어떻게 될지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빠지는데 종목들은 흐름들이 괜찮죠.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어제 좀 흔들렸어요. 어제 좀 흔들리다가 막판에서 이제 막 한미 반도체에서부터 해가지고 TSE,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KC텍 뭐 등등 종목들이 이제 강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요거 뭔가 느낌이 좀 좋다라는 얘기를 어제 저녁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빠지지만 좋아요. 뭐 아침에서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서 구리 수출 금지 얘기 때문에 지금 이구 산업부터 해서 구리 관련주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향해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비철금속도 움직이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좀 약해요. 뭐 특히 나쁜 뜻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약해요. 저 정도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 정도 이슈면 어쨌든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IT 일부 종목들이 강한데 자 지수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톡방도 지금 열려 있지 않죠. 지금 제가 달아놨는데 열어놓을게요. 자 열겠으니까 지금 들어오면 되고 제가 IT를 꼭 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하게는 80%를 IT를 담아라. 811 전략. 622 전략은 60%를 담아라. 뭐 이런 건데 일단 IT 비중을 계속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그냥 좋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IT주들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따가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공개 방송 할 건데 IT주들은 엄청 갈 거예요, 엄청 갈 거니까 바닥에 있는 거 빨리 주워 담아야 돼요. IT에서 승부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뭐 8월달까지 뭐 어떻게 될 건지 저한테 물어보죠. 가서 얘기해 줄게요. 6월달, 7월달은 일단 IT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장이 될 겁니다. 저 5월달에서 사료주하고 비철금속 열심히 매매하려 했더니 거기서 수익 다 나왔어요, 거기서. 6월달, 7월달은 이제 IT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4월달서부터 IT주를 주면서 수익을 많이 내주는 게 전략이었는데 4월달에 뭐 했다고요?
사절단 이끌고 갔는데 한 얘기도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실망매 나온다 그래갖고 잠깐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가 온 거지만 어쨌든 한 달 돌리고 다시 왔는데 IT는 갈 자리였는데 호재들이 지금 만발합니다. 좋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조선주들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죠. IT에서도 조만간에 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고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은 빠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뭐 크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장대 음봉도 아니고 개구리가 더 뛰기 위해서 그냥 움츠리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안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빠지는 것 같지만 크게 빠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 없고 오히려 일본 시장이 안 빠지고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 이거 일본 시장 어제도 흔들었다 꼬랑지 달면서 올라갔죠. 오늘도 개파락 떨어졌지만 다시 양봉 나오죠. 어제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어제 약했대요, 미국이. 약하든 말든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미국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미국의 반도체 빠졌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고 시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의 힘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의 힘을 보고 저는 뉴스 안 봐요, 사실. 실적 안 봅니다. 그냥 그거는 더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주체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상에서 뉴스가 나오면 호재로 보지만 그 가지고 끌고 가는 애들이 그거를 하방으로 밑으로 박살내려는 생각에서 호재가 나오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긴다고 보기 때문에 뉴스는 더 하는 거지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좌지우지한다고 보질 않아요.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폭망을 하든 폭등을 하든 상관없어요. 주체가 돈을 갖고 있는 주체가 올리겠다 그러면은 그게 호재가 되는 거고 내리겠다라 그러면은 그게 악재가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그 주체들이 최근에서 개별주도 많이 올라간 걸 팔고 지금 IT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가는 흐름들이 이제 점점 나올 테니까 어제도 살아났고 지금도 동훈하나텍, 원익QNC, 어제 주성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지금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가 점점 더 좋아지면 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호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요일 날인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양봉이 나오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아서 분위기가 폭등 분위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 안에서 6월, 7월 그리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IT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저점 매수 진행할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하게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종목은 바로 원익QNC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원익QNC 한번 집중해서 확인해 보면서 좀 엄청난 양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 공개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익QNC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종목이 노출되기 전에 이미 급등 VI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지금 추천했다고 이게 급등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갈 거였는데 그냥 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시가총액 7천억짜리입니다. 일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거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방송 노출도 안 듣는데 그게 뭐 사전 유출돼가지고 저게 급등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시장이 안 좋거나 떨어지거나 빠질 때에서 제가 아무리 백날 이거 좋다라고 노래를 해도요.
박살나기 직전이에요. 그냥 다 떨어져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종목 어떻게 가져 나오냐면 아침에 일단 봤을 때에서 강하게 움직일 만한 애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 물고기들이. 그 세력 물고기들이 이거를 막 움직이려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차트가 바닥에 있어? 그럼 조만간에 가겠네? 그럼 차트 캔들 거래랑 이평선 수급을 보면서 특히 돈의 힘을 보면서 아 이건 조만간에 가겠구나 해서 아침에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장이 강할 때 빨간색이 나오거나 올라갈 때 물론 지금 시장이 빨간색이 나오진 않지만 일본이 빨간색이 나오고 미 선물이 플러스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건데 동훈하나텍도 급등을 했고 지금 원익 QNC도 지금 급등 VI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롬이 왔는데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얘기했던 거고 움직여서 지금 아침에는 이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샀다가는 계속 안 움직이니까 시간 안 내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천냥봉이 뜨거나 거래가 실리거나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미 벌써 내용들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씩 푸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풀자면 왜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기판 관련주를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거의 1,390조 정도 합니다. 1,000조가 넘은 얘기가 얼마 안 됐었죠. 근데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1,400조 정도가 하는데 이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의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쓰이는데요. 옛날에는 반도체 이런 거 이게 하나 끼지도 않았죠. 뭐 반도체 많이 꼈는데 그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 하에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 끼는 램 메모리 보면 이렇게 기판에 메모리가 여기 몇 개, 한 8개 뭐 이렇게 꼽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DDR-램을 얘기하는 거고 HBM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약해서 쌓아서 올리는 구조인데 그 쌓아 올리는 걸 또 어떻게 하냐면 꼽은 상태에서 꼽은 그 기판에다가 또 위에다 또 꼽아요. 또 꼽으면 그 안에 또 칩이 있겠죠. 그러면 그 칩도 그 안에 기판이 들어가고 또 CPU가 또 들어가고 뭐가 또 들어갑니다. 그 또 칩을 또 꼽으면 그 칩 안에 또 세세하게 또 공정을 나눠갖고 그러니까 큰 거, 중간, 작은 거 이거 계속 세분화하고 꼽고 그러니까 옛날엔 반도체 하면 그냥 반도체였지만 그 반도체 안에 또 기판이 들어가고 또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또 그 칩 안에는 또 기판이 들어가고 또 칩이 들어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들어가려면 기술력이 대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 그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많이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증설을 해야 되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패키징 기판 후공정 관련주, 그다음에 기판 관련주 그런 애들이 이제 얘기가 돌 거라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장비 하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증가할 거라는 SEMI라는 이제 세계 반도체 재료 부품 뭐 협회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 자료를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실적들이 계속 상향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내년 상향치가 요만큼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 내지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할 거니까 더 궁금하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거의 반도체에다가 80%면 거의 반 이상 몰빵이죠. 거의 몰빵식인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지금은 433, 644, 622, 811 전략을 써라. 그러니까 좀 심하게 들어가면 반도체 비중을 80% 늘리고 테마주 10% 하면 되는 거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는 반도체 비중은 40%에 테마주도 30%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고 뭐 아무리 못해도 중간치만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보니까 644, 622 이런 전략을 드렸는데 하여튼 IT주들은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부터 하는 거니까 점점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은 반도체주들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원익 QNC를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잘 올라가서 일단 살 수 없습니다.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존에 샀던 사람들한테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하셔서 살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고점 돌파를 앞둔 종목들 저점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니까요.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매수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조일 알미늄 만나봤는데요. 2,850원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원익 QNC 조금씩 주목해서 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6,650원에 담아보신 분들은 10%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지금도 그 수익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만나본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4,550원의 매수가에서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심택 32,000원에, 금요일에는 33,000원에 확인해 봤는데요.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도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 퍼스텍 확인해 봤었죠. 4,7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어제는 여행 관련주인 롯데관광개발 12,08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41.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여행 관련주인 롯데관광개발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좀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표현을 한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서 또다시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시작이 되나 그래갖고 중국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그냥 이 정도 흐름이면 크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서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크게 급락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대충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본 여행이라든지 엔저 현상 때문에 계속 여름철 기간에 맞춰가지고 여행 관련주들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별 문제 없어요. 뭐 크게 뭐 저점 깨지고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거래 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 여름 또 휴가철에 맞아가지고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일단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 나오면 또 여행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그냥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한 서너 개 있는데요. 일단 퍼스텍 아직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꺾이질 않더라고요. 어제는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또 다시 또 반등 주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제하고 오늘 21일부터 22일이었나 하여튼 수요일 목요일에서 유럽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회의가 나오게 되면 결과가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이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가시고. 근데 얘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드론 관련주, 뭐 인공지능에도 예전에 한번 엮였던 적도 있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미사일 관련주 뭐 등등에 엮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주 일반적인 애들보다 좀 덜 빠질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그저께 가격 미도달된 사람들은 건들지 마세요. 그분들이 살 만한 자리 때는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72%나 수익 났으니 100%까지 욕심을 내보자 뭐 이런 얘기였던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제가 반도체가 심상치 않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얘기한 것도 이렇게 지금 신고점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0%만 더 올라가면 종고점을 돌파를 해요. 돌파할 것 같단 말이죠. 하나마이크론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있는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눌려도 새로운 신고점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쉽게 안 꺾일 것 같고 얘도 쉽게 안 꺾일 것 같고 그 외에 반도체 섹터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애들 혹은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 열심히 매매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로,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하나마이크로는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 쪽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기판 관련주, PCB 쪽인데 둘 다 인공지능에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자, 다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48% 올라갔죠. 자, TSE.
TS 이게 이제 11월 달에 아니 11월 달이 아니고 4월 14일 날에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도 계속 올라가고 매수 가격이 42,800원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 요 42,800원 하여튼 요쯤에서 들어갔다가 한 달 동안 물렸다가 지금 쭉 올라오면서 하여튼 34%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34%나 올라간 종목인데 어제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얘도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예요.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로 N자 목표치는 왔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서 슈팅 걸려 더 올라가든 조정받고 또 올라가든 어쨌든 더 간다고 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패키징 관련주 후공정으로 해가지고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은데 TSE도 돌파 뭐 못할 리가 없죠. 얘도 뭐 돌파는 해줘야죠.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연말 되거나 내년 되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기술주들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뭐 시설 투자한다부터 해가지고 뭐 모르죠. 또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일본에서 그 10조 빼다가 우리나라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뭐가 호재가 나와서 강하게 그렇다고 이거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금 사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만큼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안 사면 조정받을 때 누굴 원망하려고요. 그래서 싸게 사셔야 되고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수 있지만 쫓아가면 우리나라는 청개구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즉시 20%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해서 좋은 종목 어떻게 하자? 싸게 사자. 제가 당근 비유 많이 얘기했죠. 중고차 비유도 많이 했고 1억 8천만 원짜리 1,000만 원 나온다고 냅죽 사지 마세요. 수리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싸게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은 잘 주워 담으면 좋은데 뭐 내려와야 사는 거니까. 자, 다음은 원익QNC. 머니QNC가 아까 이제 또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이게 26,650원에서 그때 당시 드렸던 건데 지난주죠, 뭐 지난주 드렸던 건데 대략 한 요쯤이야 치고 지금 10%가 넘었을 겁니다. 10%가 넘었다가 지금 눌리는데 이건 또 오늘도 이제 표역 종목으로 갖고 나온 이유가 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앞전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10% 정도 수익 났으면 이 방송의 원칙상 이게 3만 원 가든 4만 원 가든 갈 수 있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갑자기 미국에서 훅 떨어져갖고 떨어지면 먹었다 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을 파는 게 좋습니다. 절반을 팔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내일 갑자기 10%가 빠지면 나는 어제 10% 먹고 팔았는데 10%가 빠져? 그럼 더 사볼까? 그럼 좀만 한번 기다려볼까 했더니 10% 더 빠져. 20%가 빠져. 그러면 기분이 더 좋죠. 어차피 좋다고 그랬는데 절반은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20%나 더 싸게 사니까 쭉 떨어져갖고 24,000원에 주우면은 그럼 웬만하면 먹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하나도 안 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떨어지면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종 전문가 더 간다 그래갖고 갖고 있었더니 20%나 박살이 나버렸네. 안 해 나 주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이 좋아지려면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돼요. 괜히 또 내일 20% 빠진 다음에 또 주식 안 한다 하지 말고 파세요. 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아야 더 가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세력들이 뭐 좋다고 여러분이 이쁘다고 올라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반만 팔면요 아주 가볍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팔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일 20% 급락할 거니까 꼭 파세요. 절반 정도는 꼭 파시고 더 팔아도 좋아요. 그래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비중은 가져가도 좋은데 이거를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매수는 조정받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정고점 돌파한 지점이 있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공략을 하시고 뭐 안 들어오면 많은 거죠.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비중을 계속 줄여갖고 좀 팔아야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면 무거워서 세력들이 다 팔고 다 도망가면 이것도 진짜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말고 지금 자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만 비중을 줄여서 한 4만 원, 4만 원, 이건 꿈의 목표치죠. 4만 원. 근데 3만 원은 갈 것 같고 4만 원 꿈의 목표치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 QNC입니다. 사실 이미 오전장부터 엄청나게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27,000원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장비주, 특히나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에 대한 좀 믿음이 보여지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권역에 계신 만큼 그 매도 시점을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점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차트 모양은 좋네요. 일단 전고점을 얘도 뚫었죠. 뚫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원익 QNC랑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만, 길게 볼 때는 좀 틀려도 원익 QNC 이 원익 QNC도 지금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하는 아유, 인터넷이 끊겼네요. 좀 말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이 연결될 때까지만 자, 인터넷을 연결이 돼. 어쨌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와 함께 계속 이슈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LNF, 에코프로, 뭐 LG화학 이런 애들이 상투를 치거나 급락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급락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걔네들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먹을 게 큰 종목과 좀 작은 종목들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먹을 폭이 좀 많은 애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먹을 게 되게 많아서 뭐 거의 뭐 물반고기반식으로 되게 많아요. 거기는 먹을 게 되게 많은데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는 아직 덜 갔던 애들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기술이 약간 덜 갔던 쪽에서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더 간다라고 좀 보는데 이제 HTS가 좀 켰으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요 흐름들이 지금 IT 부품주에서도 나오고 자, 하나기술에서도 나오고 원익 QNC에도 지금 나오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 원익 QNC거든요. 돌파를 하면 돌파에 따른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 10년 동안 주식을 계속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되지만 최근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시장 빠질 때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무서워요, 그냥. 근데 과거에서는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 내려와라 해도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나잡아봐라 패턴을 얘기했던 게 내려오면 살라 그러는데 자꾸 안 내려오고 자꾸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강세 흐름이 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이게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조정은 적고 올라가는데 지금 하나기술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죠. 매수 가격은 요쯤에 샀고 뭐 나쁘지 않아요. 72,000원 정도에서. 그러면 손절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8,00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거래가 좀 실리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가면 한 8만 원까지는 좀 볼 수가 있겠다. 뭐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게 8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를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패턴은 전고점 돌파 패턴의 모양은 좀 이쁘게 나왔으니까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20%. 18,000원 20%. 네.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그 전에 손해보고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한 2개월, 3개월 전에 사다가 물렸다가 이제 수익 난 게 아니고 최근에 들어가자마자 올라온 거네요? 네. 그래요. 자, 두산 이너빌리티, 이제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기계주들이 은근슬쩍 최근에 좀 강해요. 기계주들이,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조선, 해운, 기계 이렇게 해서 이제 묶여 있는 애들인데, 지금도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18,500원 안 깨지면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데, 좀 안전하게 하려면 좀 분할 매도 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고, 왜냐면 이러다가 얘가 확 하고 조정받고 다시 IT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오늘이나 내일에서 양봉 나고 반등 주고 올라가면 IT가 움직이면은 그동안에 강하게 움직였던 조선주라든지 이런 이제 기계주들이 조정을 받고 IT가 다시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도하면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좀 더 강세를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18,500원이 안 깨지면 보유가 되는데 18,000원에 샀는데 500원 먹고 팔기도 좀 아쉬우니 안전하게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을 팔아가야 돼? 뭐 반 정도 파셔도 딱 괜찮을 것 같네요. 분할 매도라는 아니요. 거는 조금씩 파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냥 반 팔아도 뭐 그렇게 무리하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네, 오늘까지 2만 원은 안 가겠어요? 어제 갔었는데 갈 수 있어요. 오늘까지도 뭐 내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만 원 사이에서 한 절반 정도 분할 매도 하겠다는 네.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TV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문자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자, 태광산업. 자, 태광산업은 98만 원에 10%, 비싼 종목이군요. 시가총액은 7천억짜리 종목. 원익 QNC랑 똑같네. 근데 원익 QNC는 금액은 작고 얘는 63만 원이고 시가총액은 둘 다 비슷해요. 시가총액만 그렇고. 차트가 얘도 잠을 자네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잠에서 깰 때까지 내비로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98만 원이면은 이미 비싸게 샀고 손실이 37%가 넘어가는 선이라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잠을 자다가 깨어나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고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뭐 2, 3년 안에서는 다시 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날 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그때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계속 더 잠자겠다고 이불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상신이를 2만 5천 원에 샀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한가 어찌 한가 궁금해서. 2만 얼마에 사신 게 뭐라고요? 2만 5천 원에 샀는데 궁금해서 기다려도 되는가 어쩐가. 종목 이름이 아이고. 뭐라고요? 천천히. 상신 EDP. 아, 상신 EDP를. 예, 근데 그냥 팔아고 지금 반도체가 하도 좋다고 한 게. 자, 이거 25,000원 사셔가지고 상시 EDP. 얘도 근데 이 가격에서 팔기는 좀 아쉽고 22,000원에서 24,000원에서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거기서는 손절하고 교체하면 딱인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물론 지금 얘보다는 반도체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얘보다는. 근데 이거를 손절해가지고 그래도 17%밖에 안 깨졌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깨지는 않아요. 딱 봤을 때 한 30%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면 22,000원까지만 올라와도 22,000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면 그때는 교체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반도체가 너무 좋다는 게 또 그리 가고 싶어갖고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뭐 상신 EDP도 이제 2차 전지 쪽이고 네. IT 소부장 그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은 그래도 같은 IT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는 기다려요. 그냥 기다렸다가
22,000원 올라오면 거기서 한번 교체 시도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상담을 주시면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 해갖고 이쪽 애들이 막 세게 움직이면 24,000원도 금방 가거든요.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참고 저기 반도체 사지 말고 팔갖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있으면 반도체를 없은 사는 게 게 없은 낫고 게. 없으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22,000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 그럼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도 수가 하나 사볼까 바꿔볼까 그러더니 돈이 없은 게 안 되겠네요. 뭐 바꿀라 그래도 뭐 얘가 나쁘면 당장 바꾸다가 할 텐데 나쁘진 않아 보여서 그냥 얘도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방송 이외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며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송 중에 이 종목 상담을 통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원익 QNC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29,2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조정을 받으면 이 저점 매수해라. 27,000원 이하에서 좀 공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렇게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645억 원, 2,227억 원의 이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도세가 우리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9% 하락하면서 2,5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44% 하락하면서 88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소폭 하락하는 흐름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강하진 않아요. 강하지 않지만 지금 미 선물이 아침에서 플러스고 지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플러스권인데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급락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본 시장이 움직이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내에서 종목들은 치고받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제일 좋은 섹터가 제가 지금은 IT라고 그랬지만 이 IT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테마주가 또 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IT가 선도하게 될 거고 지수가 찌글거리거나 조정받을 때에서는 어제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물론 이것도 이슈가 내일하고 모레 오늘하고 내일에서 이슈 끝나면 흔들리긴 하겠지만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사료주 음식 관련주도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치고받고 움직일 텐데 지금으로는 제일 만만하게 못 갔던 애들 IT 섹터들이 좋아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서는 또 다른 테마주로 결국 매매가 제일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서도 강연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고 계속 공개 방송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개 방송 열어놨으니까요. 저는 시장에서 지금 욕심내라 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10% 정도 먹으면 땡큐 하고 팔고 또 딴 거 들어도 10% 먹고 땡큐 하고 또 딴 거 들어도 10% 먹고 땡큐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되게 짜증나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이 지수는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매매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하고 좀 집중할 종목들을 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 종목별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PSK입니다. 이 PSK 반도체 관련주이자 특히나 3D 낸드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딱 수익권역에 진입을 하실 그 직전에 계신 상황이어서 이 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지 수익이 가능할지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까지 좀 기다려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수익은 아니고 지금 오늘 사신 건지 이전에 물린 건지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바닥을 제가 작년에 바닥 쳤다고 했을 때 10월 달이나 아니면 올해 3월 달, 4월 달, 특히 4월 달에서 반도체주들 이제는 좀 얘네들도 사야 된다 얘기 나왔을 때에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수익이 그래도 꽤 났을 텐데. 근데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기서 얘도 돌파를 할 수 있어 보이니까 한 23,500원이 정고점인데 거기 뚫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조정받으면 조정받을 수 있죠. 조정받는다 그래서 뭐 이 종목 안 좋으니까 아유 위험하다 하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거를 2만 원에서 19,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웬 떡이냐 하고 주워 담으면 됩니다. 19,000원 떨어지면 한 12% 빠지는 자리고요. 2만 원까지 빠지면 한 7% 정도 빠지는 자리인데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좋고 갖고 있는 거는 23,500원 뚫으면은 24,000원, 25,000원 그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나오는 거니까 갖고 있는 건 보유하시고 새로 살려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받을 때 한번 노려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상가요, 3,290원 20%요. 3,290원에 20%. 네. 좀 많이 올라왔다 사셨는데 이제 그 소금 관련주 해가지고 막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예, 근데 예. 주식이 뉴스로 막 움직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세력들도 팔고 그러면 이제 물량이 무거워져요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이 나면은 단가를 낮춰야 돼요. 이 가격에서 계속 가져가기에는 불안하니까. 그리고 소금 지금 가격 3,250원까지는 계속 올라오는데 그 위로 나오네요. 그건 뭐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려서 3,500원을 돌파 못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3,500원만 가도 수익이 그래도 꽤 나요. 한 7%, 8% 나니까. 저는 3,300원만 와도 좀 팔겠는데. 그러니까 왜 물려가지고 본전치기 하려고 그래요. 바닥에서 샀으면 수익이 날 텐데. 너무 이거 예태오니까. 사실 만약에 이거를 샀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 3,290원에 더 날아갈 줄 알고 샀는데 지금 안 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저 같으면 잘라버려요. 잘라요? 왜냐면 내일 갑자기 혹은 이따가 확 무너져가지고 2,500원으로 떨어져가지고 20%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예. 나 살려줘라 하고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저기 오늘 한 3,300원까지는 안 오를 것 같죠?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그건 모른다니까요. 예. 근데 예. 지금 물린 자리가 불리하다는 건 지금 인지하셨잖아요. 예. 손실은 크지 않고. 예,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저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물론 정리하고 나서 내일 갑자기 3,500을 돌파하면 좀 배는 아프겠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손실이 적을 때에서 아니다 싶으면 던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거 50원 정도 메꿀 수 있는 종목은 지금 IT에 많으니까 차라리 IT에 들어가서 복구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요것만 승부를 보겠다라 그러면 아직 3,000원짜리에 대한 저점이 아직 살아있고 반등을 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될 것 같지만 안 되니까 자꾸 약 올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약 올리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들어간 것도 막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던져요. 그러니까 저라면 던지는데 이제 상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지 라인이 살아 있으니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담인 거고 저 같으면 던집니다.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그 일본 오염수 이게 저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요. 아유, 끝나기는요. 이제 시작이죠, 이슈는. 이슈는 이제 시작인데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빼놓고 다시 움직인 것도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손실이 적으니까 그냥 교체하는 방법도 되고 아니면은 좀 버텼다가 반등 줄 때 빠져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면 저점에서 공략하는 방법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 던집니다. 예, 저의 선택은 알겠습니다. 그거지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네. 자, 다음. 네, 특히나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두 가지 옵션을 잘 고려해 보셔서 좀 현명한 판단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매수가는 89,0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정말 6월 중순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좀 이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어서 좀 어떤 시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까?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비중도 좀 높은 상황이셔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 얘도 이제 2차 전지, 근데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이 예전처럼 막 가지 말라 그래도 자꾸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일부 몇 개는 그렇게 움직이죠. 에코프로인가? 그러니까 몇 개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에코프로. 제발 좀 내려와라 그래도 안 내려오고 자꾸 올라가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안 가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코스모화학,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폭등을 하고 하는 흐름들이 안 나와서 SKI 테크놀로지. 얘도 쟤네들이 자꾸 폭등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따라가고 12만 원, 13만 원 갈 것 같지만 쟤네들도 가는 애들이 있고 안 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다가 더 떨어진 애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진 쪽에서 또 다시 매매가 될 건데 그래서 얘도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61선 지지 라인, 그러니까 어제는 21선 라인 지지 라인 지금은 깬 겁니다. 깬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주면 10만 원 쪽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은 8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8만 원 저점, 정확하게는 이 전저점 자리가 한 7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8만 원에서 7만 4천 원에서는 매수를 10만 원짜리에서는 매도를 그렇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고 사고 팔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했다가 10만 원으로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이세요. 네,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10만 원 선에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언제든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십니다. 10년간 보유하셨다라고 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 미래의 전망을 조금 더 기대해 보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SK네트워크스가 이제 충전소 관련주인데요. 그래도 충전소 관련주는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흐름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14,400원 이거 과거에 물려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데 너무 많이 물렸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14,400원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쫙 뒤쪽인데 14,400원. 14,000원 이쯤인데 SK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충전소 이슈는 왜냐면 지금 전기차는 계속 팔릴 거고 충전소는 계속 지어야 될 거고 이슈는 계속 될 거라 여기 6,000원, 6,500원은 돌파가 될 건데 14,000원은 어렵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가져가 보시고 나중에 이거 손절은 하지 말고 어차피 미래 전망은 좋으니까요. 길게 보고 한 10,000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들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가 됐지만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IT 부품주들 뭐 올라가는 애들 동원한 애들은 상한가를 갔네. 근데 IT 부품주 가는 애들만 움직이지 대부분은 아직도 싸게 눌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IT 좀 굉장히 좋거든요. 움직이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이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애들이 알아서 이슈는 만들어줄 거니까 저점 매수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공개 방송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소통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